자, 16강 7번 볼게요. 주제어법, 어휘, 빈칸,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입니다. 음악 연주에 적용이 되는 이제 도덕의 법칙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로버트 슈만이 이렇게 말했죠. 도덕의 법칙은 예술의 법칙이다.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인이 말하고 있는 것, 관계대명사 와신 거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There's good music and bad music. 같은 말인 거죠. 선생님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가 된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음악은 텍사스, 우리를요, 세상으로, 우리의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가요. 이해됐니? 심지어 그것이 비극적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음악은 높은 세상으로 데려가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은 우리를 향상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tragic, even if가 나왔으니까 tragic 괜찮죠? 의미상. 나쁜 음악은요. 문장 삽입으로도 기억해 주십시오. 반면에 그래서 연결사도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를 격화시키게 돼요. 다운시켜주죠. 높은 음악은 높여주고 낮은 음악은 낮춰줘요. 문장 삽입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연주가 무능의 결과인 건 아니에요. 빈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능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최악의 연주 중의 일부는 연주자들이 아무리 숙달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노메러 하우는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accomplished까지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however accomplished가 되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pp잖아요. 그럼 데이아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는 퍼포먼스가 아무리 숙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것은 데이아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걔는 뭐예요? 이 하우는 부사라 그랬잖아. 형용사, 부사 데리고 다닌다 그랬지. 지금 얘는 뭐예요? pp라서 형용사인 거잖아. 여기 있던 accomplished가 how랑 같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곡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then of the music이라는 거는 are thinking of the music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명사 나오면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되어 있으니까 체크하라 그랬고 play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아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간 게 맞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쁜 연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능. 연주자가 곡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능의 결과는 아니에요 사실. 더 최악의 일부 중에 그 최악의 연주 중의 일부는 이거 뭡니까? 부분을 나타내죠. 부분을 나타낼 때는 동사와 가까운 쪽에다 수혜일치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믿업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듣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요? What the composer is saying 말하고 있는 것 작곡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듣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show off 뽐내고 있을 뿐이죠. 뭐 하면서 They'll have a great success with the public.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대신 이제 명사를 접속사라서 뒷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분사구문으로 잘 체크해주면 되고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 잘 체크해주면 되고 연주자들의 기본 임무는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주격 보호 자료를 쓴 겁니다. 주격 보호. 그래서 명사준법으로 해석은 것으로 하면 되고 음악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여기 앞문장에 뭐라 그랬어요? 작곡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곡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얘랑 얘는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연주자들의 기본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기억하시고
왜 별로죠? 작곡자가 의미하는 바를 전달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8번 보도록 하죠. 주제어법, 빈칸 연결어,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 문학 작품을 이해를 위한 텍스트 함축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그 본질상 문학 작품들은 뭘 하냐? 그들이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설명하기보다는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 함축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암시해요, 함축해요. 같은 말인 거죠.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술하는 것보다는 같은 말인 거죠. 이 넓은 일반화. 하지만 이 넓은 일반화는 그럼 본질을 이야기했고 하지만 이 넓은 일반화는 문학 작품들이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은 본질상 암시를 하죠. 설명 안 하고요. 함축을 하죠. 설명 안 하고요. 하지만 이 넓은 일반화는 얘네들이 꼭 함축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얘를 한 세트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포함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암시하고 함축하지 않겠니? 그것들이 쓰여진, 그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죠. 그것들이.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에 따라. 그래서 by whom 다음엔 they were written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학 작품들은 많은 양의 직접적 말하기와 더 적은 양의 암시, 함축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결사 이 등위접사 나왔죠. 컴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품의 말하기 대 보여주는 그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주격보호 자리인데 여기 뒤에 지금 주격보호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간 거죠.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해석해야 하는 무언가. 누가? 독자가. 의미상의 주어죠. 다시 말하면 작품에서 뭘 말하고 뭘 보여주고 그거가 어떻든지 간에 독자가 해석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기억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텍스트가 뭘 암시하니? 방법으로서죠.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암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또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방식으로서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그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달라. 연결사도 기억을 해달라.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직접적 말하기는 말하기고요. 암시는 보여주기라고 체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말하기. 이거 잠깐만. 보여주기, 말하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무엇을 함축하느냐는 매우 흥미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오부명사는 이렇게 interesting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은 꽤나 흥미롭다는 겁니다.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분석적 능력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는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죠.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작가가 A를 보여주고 싶은데 B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B를 받아들였어요. A는 몰라요. 그럼 뭐죠? 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를
말하고 B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B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독자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차려요. 그냥 우리는 A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어법어의 빈칸 문장 삽입 서술형 대비입니다. 황금률은 다문화적 상황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 존중과 지식을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 다른 문화에 대해서 황금률을 재점검해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해 놓은 거예요. 나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너를 대접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재점검해보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이 법칙은요, 이 황금률 말하는 겁니다. 이 황금률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중심 소재는 황금률로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수준에서는 말이 돼요. 그럼 어느 수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한다고 쳐보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will treat는 안 되겠네. 여기는 will을 써야 되고 우리는 보답으로 이제 잘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은 단일 문화 환경에서는 잘 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래요. 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단일 문화라고 해, 모노컬처럴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문화적 틀이겠지.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뒷문장 완전 해야 되고.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문화 환경에서. 하지만 다문화 환경에서 단어, 제스처, 신념, 관점이 다른 의미를 가질지도 있는 그런 다문화 환경에서는 이 법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아요. 이해가 됐지?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는 단일 문화에서는 괜찮은데 다문화 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돼. 그것은 내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더 낫다라는 동격이죠. 뒷문장 완전하니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답답한 상황을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어요. 빼도 돼, 삽입이라서. We are doing what is right. 우리가 옳은 것을 한다고 믿어도 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쓴 해석이 되지 않아.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 자, 다시 여기서부터 잘 보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한 답답한 상황을 낳을 수 있어.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문장 삽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 어법적으로 보면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어떻게 완전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지. 이해됐어?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얘가 주어고 is not being interpreted, 동사지. 관계대명사 와시고 동사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도한 방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where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시츄에이션을 꾸며주는 거라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오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이런 황금률을 재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일 문화에서는 괜찮은데 다문화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